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증권가에서는 네이버의 라인 야후 문제에 대해 일부 지분을 매각하는 것이 실보다 득이 많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네이버의 라인 야후 지분 매각이 주가가 오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지난해 말 국제금융회사의 해외 부동산 대체 투자에서 손실이 우려되는 규모가 2조 4,1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자산에 비해 투자 금액이 크지 않고 손실 흡수 능력도 충분한 만큼 국내 금융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 브리핑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미국 ADI와 전기차 배터리셀 내부 온도 측정 기술 개발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으로 2년간 고성능 배터리 관리 칩 공급과 정밀한 배터리 온도 측정 알고리즘 구축을 통한 고속 충전 기술 개발에 힘을 모읍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젠슨왕 엔비디아 CEO는 대만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삼성전자의 HBM과 관련 인증 테스트에 실패한 적이 없다면서 인증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삼성전자의 HBM이 엔비디아 제품에 탑재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강한 흐름 보이고 있는 만큼 마감까지 어떤 움직임 보일지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안녕하세요.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최희정입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 안에서도 상승의 시그널을 보내는 종목과 섹터는 있기 마련이죠.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수익의 시그널 포착하시고 공부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계좌 속 고민 저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들 전화 02-3153-2611 혹은 2612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 샵 0082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보내주셔도 됩니다. 또한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만 미국에서는 4월 졸치 보고서가 발표됐는데 2021년 이후 최저 수준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에 뉴욕 증시 고용시장 둔화 기대에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는데요. 또 이번 주 후반에 비농업 고용 지표도 발표되는 만큼 그 부분까지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국내 증시 양대 지수 모두 기분 좋은 상승 출발했는데요. 오늘 코스피의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LG 에너지 솔루션 강한 흐름 보여주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고요. 오늘 코스닥은 에코프로 형제가 힘을 내주는 가운데 강보합권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일 현충일 연휴를 앞두고 국내 증시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임상현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국내 증시 양대 지수 상승 출발한 가운데 외국인 수급은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예. 현재 코스피에서는 매수세 보여주고 있지만 선물 시장에서는 2,000계약 넘게 매도세 나타나고 있는데요. 예. 선물 시장에서 팔아내고 있어서 다소 예. 걱정도 됩니다. 오늘 수급 포함해서 국내 증시 흐름 어떻게 보실까요? 예. 자, 먼저 오늘 외국인의 이제 포지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현물의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선물 같은 경우도 이제 매수로 전환이 방금 됐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이제 기관이 일단은 매도 규모를 약간 축소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참고를 이제 할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반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존재를 좀 합니다. 제일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오늘 삼성전자가 현재 2% 넘게 반등을 좀 했고요. 삼성전자 반등에 대한 가장 커다란 해외적인 이슈, 이 부분들은 잘 아시다시피 HBM의 탑재 가능성, 뭐 이런 그 부분 때문에 굉장히 크게 상승을 좀 해줬는데 결론적으로 그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의 어떤 명암을 가르는 부분들은 사실은 HBM이었죠. 그래서 참고적으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의 지난 2년 동안의 차트의 모습을 한번 잠깐 살펴보면은 왜 2년 동안이냐 하면은 AI의 어떤 컨셉, 챗GPT가 2022년 11월 30일 날 발표가 좀 됐죠. 그리고 나서 AI 혁명이 된 가운데
지금은 이제 2년째 2023년, 2024년 물론 한 1년 반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뜨거운 열풍이었는데 그동안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5만 원대에서 최고점 8만 6천 원까지 왔던 그런 요인들이죠. 100%가 넘지를 못했습니다. 2년 동안에.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결론적으로 현재 고점에서 이제 8만 6천 원 고점에서 고배를 마셔야 됐던 부분들은 HBM에 대한 논쟁 부분들이 상당 부분 이제 깔려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는 그런 양상이 전개 좀 되고 있다 좀 생각이 되고 반면에 SK하이닉스는 어떤 흐름들을 약간 보여주고 있냐? 2023년 저점에서 보면은 한 7만 원대 가격대가 벌써 37에 21. 3배나 올라갔습니다. 그만큼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의 어떤 탄력적인 흐름들이 전혀 달라진 모습이고 그 이면에는 HBM이 있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고요. 또 잠깐 어제 이제 끝났던 해외 증시 차트의 모습들 같은 경우에 전체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신고가를 약간 현재 다시 한번 도전을 좀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죠. 다우존스보다는 상당 부분 탄력적인 움직임들을 약간 보여주고 있는데 해외 시장에 대한 변수는 각종 경제 지표 부분들이 상당히 좋지 않고 있습니다. 2분기 GDP 어떤 성장률도 뭐 둔화, 제조업 관련된 지표도 둔화, 오늘 나왔던 고용 지표도 둔화, 모든 것들이 그 경기 침체에 대한 신호가 너무나도 확실하죠. 그런 부분이 좀 있었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물론 섣부른 어떤 주장은 7월 달에 하지 않느냐 하는 섣부른 주장도 있지만은 일반적으로는 9월 가능성을 상당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9월 FOMC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65%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이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탄력들이 상당히 강하는데 그 앞서서 유럽에 대한 금리 인하 결정들이 좀 남아 있죠. 이게 현재 어떻게 보면 시금석이 될 수가 있는 상황. 다시 말해서 미국보다 유럽이 먼저 금리 인하를 좀 단행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좀 있기 때문에 조만간 결정이 될 확률이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6월 달에 좀 탄력적으로 9월에 대한 어떤 확실한 시그널들이 좀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6월 달에 좀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이제 지수를 한번 잠깐 체크를 좀 해보면은 우리나라 지수 같은 경우는 이 작년의 고점이죠. 2023년의 고점을 아직 돌파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최근에 돌파 안착, 그러니까 올해 들어와서 돌파와 안착, 그다음에 이제 돌파 안착 두 번이나 이렇게 형성이 됐고 있기 때문에 세 번째 완벽하게 랠리 가능성이 없지 않아 좀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어떤 시그널이나 수출 어떤 실적 뭐 이런 걸 보더라도 반도체가 거의 주도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반도체 중에서 다른 뭐 디램이나 랜드 플래시 이런 부분들은 감산에 의한 효과 가격이 올라주는 어떤 그런 어떤 양상이라면은 HBM 같은 경우는 전혀 다른 어떤 케이스가 되는 거죠. 가격을 계속해서 올려주면서 물량 풍기가 진행이 될 정도로 굉장히 가파르기 때문에 반도체 어떤 현재 주도 성장세는 계속해서 좀 나와줄 수가 있기 때문에 반도체 종목에 대한 어떤 이슈를 잘 지켜보자. 이렇게 물론 방산이나 뭐 식품 뭐 여러 가지 어떤 같이 이제 동반해서 어떤 수출 호조가 진행이 되는 것도 있지만은 이런 것에 이제 포커스를 맞춘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9월 금리 인하 기대감 커지는 가운데 오늘 국내 증시 양대 지수 모두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일 현충일 연휴를 앞두고 오늘 국내 증시 마감까지 꼼꼼한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 상승 섹터 분석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시장에서 상승 중인 섹터들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헤드라인에서 살펴봤듯이 젠슨왕 엔비디아 CEO가 삼성전자 HBM 엔비디아의 제품에 탑재될 것이다라는 내용의 발언을 하면서 오늘 삼성전자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 독점 계약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다소 주춤하고 있는 모습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PSK홀딩스나 DI 등 오늘 HBM 관련주 강한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반도체 관련주 오늘 어떻게 보실까요? 반도체 관련된 부분들 시황에서 잠깐 언급을 좀 했는데 좀 풀어서 설명을 좀 드리면은 최근 젠슨왕 현재 엔비디아 CEO가 대만을 방문을 좀 했고요. 컴퓨틱스 2024 전시회 방문을 좀 했는데 여기서 이제 발언이 나왔죠. 삼성전자는 뭐 테스트에 대한 통과된 현재 통과를 못한 것이 아니라 지금은 진행이 중이고 우리가 삼성전자의 HBM을 받겠다 하는 어떤 그 강력한 우호적인 발언을 사실은 좀 했었습니다.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SK하이닉스만 유일하게 어떤 HBM을 납품을 받죠. 물론 저급 사양에서는 마이크론이나 그다음에 삼성전자도 받습니다. 그렇지만은 엔비디아의 입장에서는 현재 자기들의 이 설계를 제대로 파운드리로 하는 부분들이 현재 TSMC에서 완벽하게 소화를 좀 해야 되죠. 그렇지만 처음에는 병목 형상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고전을 좀 했습니다. 근데 또 다른 데서 좀 펑크가 나죠. HBM을 수급을 해줘야 되는데 SK하이닉스에서만 유일하게 이제 공급이 가능하다. 이런 것 때문에 공급망을 좀 다변화 좀 해야 되죠. 그래서 삼성도 납품을 받고 싶고 마이크론에서도 납품을 받고 싶고 이런 병목 현상을 풀어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 설계를 했는데 제대로 제품 업체에서 이걸 공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또 엔비디아에서는 현재 하드웨어에서부터 소프트웨어까지 수직 계열을 완성을 좀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 최근에는 이제 블랙웰이라는 어떤 솔루션 부분들을 현재 출시한 지 얼마 안 돼서 다시 한번 새로운 어떤 부분들을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 결국은 HBM의 어떤 성능이 계속해서 증가되는 속도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또 인텔에서도 GPU가 모든 어떤 AI 체계를 장악하다 보니까 인텔에서도 똑같이 이제 반격을 좀 했죠. 그래서 AI 가속기 가우디를 내놓겠다 하는 부분들 때문에 엔비디아보다 훨씬 더 성능이 좋은 또 저전력 이런 것들을 제시를 좀 했습니다. 이거는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것 때문에 이제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당히 강하게 올라주고 있는데 어버 반도체, 뭐 한미 반도체, DI 뭐 이런 종목군들 굉장히 많이 올라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한미 반도체는 HBM을 현재 어떻게 보면은 만드는 장비, 비어올 뚫는 장비, 그 다음에 접착 장비 이걸로 유명한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20배가량 올라준 거고 예전에 한 번 더 살펴봤기 때문에 오늘은 이쪽 관련된 어버브 반도체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버브 반도체는 물론 HBM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어버브 반도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은 이 AI를 가속하기 위해서는 사물 인터넷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고 또 저전력이 굉장히 중요하죠. 제조 반도체가 굉장히 많이 뜨는 이유도 저전력이고 어버 반도체가 오늘 다시 한번 떠주고 있는데 사물 인터넷, 각종 가전 제품의 MCU,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이라는 어떤 단순한 기능의 컴퓨팅, 그다음에 여기다 AI 성능을 결합하는 그런 부분이 어떤 성장세가 나와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어버 반도체가 다시 한번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어버 반도체가 제조 반도체는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는데 어버 반도체는 뭐 크게 상승하다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적당히 상승하다 무너졌는데 이 냉단점에서 현재
오늘 탄력적으로 약간 움직였고요. 그다음에 지금 장중 22%까지 갔네요. 근데 한 절반 정도는 약 10%, 11% 정도 현재 조정을 받았습니다. 매수 가능 어떤 가격되지 않느냐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약간 숨고르기 국면이기 때문에 매수 가능성이 좀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네, 이렇게 반도체 섹터 살펴봤고요. 특징주로는 어부부 반도체 살펴봤습니다. 앞으로 성장성이 기대되는 만큼 주가 추이도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섹터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어제도 살펴봤었죠. 오늘도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낙폭 과대 인식이 컸던 만큼 지금의 반등세가 굉장히 반가운데요. 전문가님, 오늘 2차 전지 쪽 어떻게 보실까요?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낙폭 과대가 뭐 하루 이틀에 뭐 해소되는 네.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추세적으로 약간 올라갈 수가 있다. 물론 이제 지금까지는 뭐 기술적 반등의 또 수준이지만은 낙폭 과대 종목이 워낙 많기 때문에 좀 봐야 될 어떤 섹터다 좀 생각이 되는데,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2차 전지가 낙폭 과대 때문에 또 장이 좀 수급적으로 보면은 또 투자 심리가 살아 있기 때문에 상승을 좀 반전해주고 있는데, 양극재 가격이 14개월 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하는 것이 어제부터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수급이 계속해서 개선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2차 전지 부분들이 계속해서 지금은 중국의 저가 사양 공약 이것 때문에 테슬라 이제 실적 부진 때문에 고전을 많이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만은 이제 요거는 이제 물론 이제 매출 여러 가지 어떤 이 판매 어떤 흐름이 약간 둔화된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중국의 저가 공세 때문에 약간 이걸 끌어올리는 그런 부분이 일단은 뭐 존재를 하고요. 또 2차 전지의 기술적 반전 트렌드가 계속해서 하나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이 상용화되는 과정에 어떤 업체 또는 이런 섹터 이슈에 대해서는 시세가 계속해서 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래서 전고체 부분이라든가 아니면은 도전제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는 실리콘 응급제 부분에서나 이쪽은 신기술 트렌드의 영역이기 때문에 시장의 파이가 계속해서 커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특화된 종목은 계속해서 올라갈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관련된 부분들은 뭐 전구체 관련된 뭐 에코앤드립, 그다음에 실리콘 응급제 관련된 뭐 이 대주전자 재료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뭐 살펴봐야 될 부분들은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을 한번 또 살펴봐야 되지 않겠냐 좀 생각이 드는데, 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은 잘 아시다시피 이 전고체 관련된 전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기술적 상용화를 가장 선도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데모 플랜트 회사를 만들어서 또 시범 생산까지 하고 있죠. 황화 리튬을 현재 시범 생산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이수화학에서 이제 분리된 어떤 법인에 좀 해당이 되는데 2차 전지 쪽에 거의 특화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강합니다. 차트를 이제 보면서 말씀을 들어보면은 한번 이 분리상장되고 나서 크게 올랐다가 조정을 받았지만은 다시 한번 시세를 줬다가 지금은 고점에서 조정을 상당히 많이 받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8만 원대에서 반토막이면 거의 한 4만 원대죠. 그래서 반토막 정도 받았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많고요. 또 잘하면은 이 냉랭까지 했다가 다시 한번 뭐 크게 약간 무너질 수도 있는데 한 7만 원 이렇게 6만 원 후반, 7만 원 초반 여기까지는 열려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안에 2차 전지에 대한 순환매가 왕성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가능성이 좀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이 점 참고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네, 2차 전지 쪽 다방면으로 변화가 예상되면서 기대감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주 안에서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살펴봤는데요. 기술적 상용화 선도뿐만 아니라 황화리튬 시범 생산까지 하고 있는 만큼 밸류에이션 강합니다. 이에 따라 주가 추이도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섹터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료 업종 김 가격 인상, 식품 수출 기대감 지속되고 있습니다. 김으로 만든 냉동 김밥 인기가 유럽까지 번졌다고 하는데요. 수요도 계속해서 커지면서 관련주 긍정적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음식료 쪽은 어떻게 보실까요? 자, 음식료 쪽은 그 한국식 어떤 식문화가 전체적으로 많이 유행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김밥뿐만 아니라 라면 이제 부분들도 있고 우리가 간식으로 먹는 어떤 제품, 유제품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전방위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다 하는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여기서 제일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현재 그 해외에서는 밀 위주의 식성들이 많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죠. 그렇지만은 이 쌀 위주, 김밥 위주로 많이 바뀌는 부분들은 굉장히 엄청난 변화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미래에는 뭐 글루텐이 들어있죠. 그래서 글루텐 프리가 쌀이다 하는 뭐 그런 인식 때문에 좀 있고요. 또 김에 대한 어떤 새로운 어떤 트렌드도 형성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주도해왔는데 최근에는 또 계절적 수혜주가 좀 있죠. 계절적 수혜주라는 것은 뭐냐면은 여름철이 다가왔기 때문에 빙과류라든가 아니면은 유제품 이쪽에 아이스크림 이쪽에 수혜주로 약간 올라가려는 흐름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장주 역할을 좀 해주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은 현재 삼양식품이 좀 있죠. 삼양식품이 있는데 여름철이 다가올수록 빙과류 관련된 부분들이 다시 한번 인기가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롯데웰푸드나 빙그레 이런 종목이 다시 한번 순환매로 좀 진행이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빙그레 관련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빙그레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잘 알고 있는 제품, 현재 바나나 맛 우유, 여플레 이런 것들을 생산을 좀 하고 있죠. 아이스크림이면 메로나 이런 부분인데 메로나 같은 경우는 특히 중남미에서 어마어마한 인기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특별하게 맛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외국에서는 굉장히 신선한 충격으로 좀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빙그레가 혜태 아이스크림을 종속회사로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경쟁력들이 약간 뛰어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현재 이제 빙그레가 나름대로는 이런 계절적인 수혜 밸류에이션이 증가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드려보면은 완만하게 이제 상승을 해주다가 한번 5월달에 약간 슈팅이 좀 들어왔고요. 그러고 나서 가격 조정이 좀 들어왔습니다. 21선까지 빠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완만하게 약간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라면에 불닭볶음면 라면에서 그다음에 김밥, 그다음에 현재 어떻게 보면 렴철, 아이스크림 쪽 트렌드가 조금씩 바뀌고 있다 하는 것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여름철 수혜주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음식료 섹터 해외 수요 증가에 기대감 모으고 있는 만큼 관련주 흐름까지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혼자서는 대응하기 어려우시다면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시면서 국내 시장 대응 전략 꼼꼼하게 세워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시장에서 상승하는 섹터들 살펴봤는데요. 이어서는 관련 내용 화면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계좌 속 고민 저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들 02-3153-2611 혹은 2612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 샵 0082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보내주셔도 됩니다. 또한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도 종목 상담 출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모트렉스입니다. 매수가는 19,200원이고요. 비중은 15% 담으셨다고 합니다.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전문 기업입니다. 최근 13,000원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비중이 크진 않지만 손실 구간이어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전문가님과 함께 대응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문가님, 모트렉스 어떻게 보실까요? 이제 자율주행 섹터로 약간 연결이 좀 되고 있고요. 네. 차량용 내 이제 디스플레이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형차 같은 경우는 버스마다 다 있고 비행기에서는 좌석 앞자리에 다 있죠. 아,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전문으로 좀 하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기술력은 어느 정도 좀 존재를 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뭐 고난도의 기술은 뭐 좀 아닌 그런 부분이 있고 약간 태반적인 요인들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차트 그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뭐 장이 안 좋으면서 계속해서 침체 하락을 약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연출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이슈가 돼서 어느 정도 올라왔다가 다시 한번 약간 무너져 내렸지만은 최근에 조금씩 올라주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부분들이 로보택시가 8월 달에 현재 테슬라의 출시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지금은 뭐 6월 정도 되죠. 그래서 한 6월 중순 정도, 하순 정도 되면 좀 탄력이 좀 기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뭐 당장은 아니지만은 이 15,000원 정도까지 약간 올라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19,000원까지는 조금 힘들고요. 이제 16,000원 이 고점이죠. 16,000원 정도까지 약간 올라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물론 이제 조정받고 한 번 더 갈 수는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만은 16,000원 정도에 현재 매도하고 종목 교체를 좀 하시는 게 좀 좋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는 반등 시 매도 시점 괜찮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네, 이렇게 모트렉스 살펴봤습니다. 16,000원 부근에서 매도하시고 종목 교체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YG플러스입니다. 매수가는 6,900원이고요. 비중은 30% 담으셨다고 합니다. 최근 계속해서 아쉬운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는 3,7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예. 손실폭이 꽤나 큽니다.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해보면 좋을까요? YG플러스 엔터테인먼트 부분들 하고 있는데 좀 이 차트는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 네.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수급적으로 좀 빠진다고 이제 보시면 좀 될 것 같다 좀 생각이 되는데 차트를 이제 보면서 약간 말씀을 좀 들어보면은 원래 부분에서는 현재 7,200원대 뭐 이 부분이기 때문에 3,600원이 지금 이제 이 반토막이 되는 가격대죠. 그래서 이 가격은 완벽하게 이 반토막의 위치이기 때문에 쳤다고 볼 수가 있는데 가바닥의 위치가 있을 때 이 박스권을 보여주다가 현재 여기서 이제 반등에 성공을 좀 해야 되는데 지루하게 이제 빠져내리면서 전저점까지 깨고 내려갔던 그런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진바닥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존재를 좀 합니다. 그런 부분인데 요거는 약간 현재 시총도 매우 이제 가벼워지는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당장은 아니지만은 이 냉라인점까지 약 4,600원 정도까지는 반등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4,600원이 되면은 물론 이제 당장은 현재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고 그렇다고 해서 엔터테인먼트 부분에서 당장 현재 호재는 없습니다. 근데 한류 열풍이 진행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혜 부분이 분명히 좀 진행이 될 걸로 좀 생각이 돼서 한 번은 좀 오리라 좀 생각이 돼서 4,660원에 반등이 되면은 매도 시점으로 좀 잡아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YG 플러스 살펴봤습니다. 당장 호재는 없지만 한류 열풍의 수혜를 받아서 반등이 나오면 4,600원 부근에서 매도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실시간 종목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02-3153-1611 혹은 2612로 전화 주시면 지금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실시간 대응 전략 세워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자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파이넴텍입니다. 매수가는 9,800원이고요. 비중은 25% 담으셨다고 합니다. 내장 힌지 전문 업체입니다. 올해 전체 스마트폰 시장에서 폴더블 폰이 차지하는 비중이 1%에 그칠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다소 힘이 빠지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다시 반등세 나와주면서 현재 9,6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파이넴텍은 어떻게 보실까요? 예, 오늘 현재 휴대폰 부품주가 다시 한번 또 살아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폴더블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아직까지는 좀 탄력적인 움직임들은 이제 적습니다. 폴더블 폰 상용화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려다가 이제 AI 한데 열풍 때문에 이쪽으로 많이 옮겨가는 그런 부분이지만은 트렌드 상으로 보면은 한번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성장성들이 약간 높은 부분들도 있고요. 또 폴더블 쪽에서 이제 이쪽에도 지금 AI가 당연히 진행이 되겠죠. 그러면서 외장인지 내장인지 관련된 어떤 스마트폰 부품 쪽에 또 수혜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또 볼 필요가 있는데 파이넴텍 같은 경우도 지금 차트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파이넴텍 같은 경우에 최근 이슈가 좀 돼서 한번 크게 약간 올라줬다가 지금 수급적으로 한번 크게 접어주는 그런 부분인데 보통 절반 정도 만약에 파동이 출발을 하게 되면은 절반에서 꺾여졌다가 여기서 삼각 수렴형을 좀 했다가 약간 슈팅할 수 있는 슈팅하는 것들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면은 지금 매수가가 이제 9,800원 정도 되는데 지금 가격대가 이제 9,600원이 좀 되죠. 그래서 거의 매수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뭐 잘 매수 시기가 좀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아무튼 매수 시점은 좋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가격대는 좋았다 좀 생각이 되고 지금은 요거는 좀 더 한번 기다려 보시면은 탄력적으로 약간 움직이지 않겠냐 좀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가격대 부분에서는 직전 고점이죠. 11,700원, 12,000원이 이제 저항대인데 11,000원대에서 일단은 매도 시점을 좀 잡아보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파이넴텍까지 살펴봤습니다. 매수 시점이 좋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11,000원 부근에서 매도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박셀바이오입니다. 매수가는 6만 원이고요. 비중은 10% 담으셨다고 합니다. 박셀바이오 계속해서 아쉬운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16,0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비중이 크진 않지만 손실폭이 꽤나 커서 긴급 진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박셀바이오 대응 어떻게 해보면 좋을까요? 예, 자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는 현재 백스, 현재 NK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해당이 되고 이제 이런 기술 때문에 굉장히 크게 이제 상승을 좀 해줬던 그런 부분인데 여러 가지 임상적인 딜레이 때문에 굉장히 많이 장기적으로 굉장히 많이 하락을 좀 했던 그런 부분이 좀 전개가 좀 되고 있죠. 현재 6만 원대에서 10% 정도 진행이 되는데 장기 차트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는 23만 원대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2만 원대 만약에 2만 3천 원이다 하면은 10분의 1 토막이 있죠. 근데 10분의 1 토막도 더 낮던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거의 이제 20분의 1 토막까지 현재 빠진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 매수가가 6만 원입니다. 굉장히 좀 장기 투자를 많이 좀 하셨고 오랫동안
약간 좀 그 보실 분과 이렇게 오래전에 이제 매수를 좀 했던 그런 분 같은데 향후 어떤 그 움직임들을 봐야 하는데 일단은 임상 파이프라인이 여러 가지 부분들이 NK 쪽에 현재 박셀 기술을 운영한 NK 트렌드가 형성이 좀 돼주고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현재 시세가 좀 진행이 될 걸로 좀 생각이 되고 이 최근에 저 차트로 봤을 때 14,000원에서 25,000원이 하나의 이제 층이라면은 45,000원까지는 열려 있습니다. 물론 이제 중장기적으로 뭐 더 올라갈 여지는 상당히 많이 좀 있지만은 오랜 동안 여기서 이제 박스권을 좀 벌릴 수 있는 가능성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권의 이제 상단 부분까지는 한 번 정도는 슈팅 가능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44,000원에 거의 근접한 가격대가 오면은 6만 원대지만은 이때 물론 당장 온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제 올해 뭐 하반기 한번 보셔야 되는데 이 정도까지 한번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한번 참고 좀 하시고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박셀 바이오까지 살펴봤습니다. 최근 차트를 봤을 때 45,000원까지는 열려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고요. 44,000원 부근에서 매도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도 연결돼 있다고 합니다.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궁금하신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에코엔드리며 에코앤드림이요. 매수가 비중 예. 어떻게 되실까요? 42,000원에 매수가 30%요. 네, 42,000원에 30% 담으셨다고요. 네, 유상증자 권리락 효과에 오늘 강하게 올라주고 있습니다. 현재 네. 44,000원대 흐름 이어지고 있는데요. 수익권이 신 만큼 매도 전략 잘 세워보셔야 될 텐데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에코엔드림 뭐 사시게 된 특별한 뭐 동기 같은 거 있나요? 2차 전지 쪽에 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예, 예. 먼저 그냥 샀다가 예. 또 내려가서 못 팔고 있다가 아, 그렇습니까? 예. 2차 전지가 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전통적인 부분이 약간 침체가 좀 되고 있는데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은 어떤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부분에서는 또 탄력적으로 약간 움직여주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코엔드림 같은 경우는 전구체라고 해서요. 전고체가 아니라 전구체. 전고체는 현재 이 딱딱한 고체 전지를 만든 거고요. 전구체란 것은 양극재, 코발트, 니켈, 망간을 현재 하고 리튬하고 섞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섞기 전에 어떤 섞는 작업을 기술적으로 하는 것이 전구체가 좀 되죠. 그래서 섞는 게 무슨 이게 대단한 기술이냐 하지만은 또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은 이게 또 괜찮은 기술이 하고 이게 수직 계열을 못했던 양극재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에코엔드림은 이걸 이제 전문으로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증설 캐파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런 부분 때문에 또 새로운 어떤 시장의 영역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또 탄력적으로 약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은 상당히 좀 잘 고르신 것 같고요. 또 가격도 상당히 뭐 좋으신 것 같아요. 예, 목소리가 들어보니까 한번 수익을 받고 또 다시 한번 들어가서 보니까 좀 수익이 나서 목소리가 좀 힘이 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일단은 이 주식 투자를 약간 오래 하신 것 같아요. 약간 감이 좀 좋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종목을 보니까 차트를 보면은 여기서 한번 최근에 굉장히 많이 빠졌죠. 이 냉난지까지 절반 이상이 빠졌습니다. 그다음 올라온 다음에 눌림목을 한 다음에 진행이 되는데 지금은 약간 소폭 상승. 오늘 현재 2차 전지 때문에 대거 또 상승을 해줬는데 약간의 리바운딩 반등. 고점에서 내려갈 때 일단 대규모 매도세가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빠진 겁니다. 시장이 안 좋아서. 그리고 올라갈 때도 그렇게 큰 매물 없이 약간 올라갈 수가 있는데 이 고점까지 최소한 고점 아래인 여기를 보시면은 21선이가 이렇게 봉오리가 된 지역 보이시죠? 예, 21선 봉오리가 숨어 있는 저항선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대략 보면은 얼마입니까? 66,000원 정도 되죠. 그래서 66,000원에 거의 근접한 가격대. 물론
뭐 5만 원만 넘어도 수익이다 하면 하셔도 되지만은 한 6만 원 정도대 가격대에서 6만 원 넘어서는 순간부터 차익 실현을 하시면은 되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돼서. 아, 6만 원까지 갖고 가요? 예, 아니, 그렇게. 근데 저거 유성전자 한다고 해서 또 오늘 올라갔다 빠지는 거 아니에요, 많이? 네, 어느 정도 올랐다가 좀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6만 원 가까이 약간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그럼 이렇게 유성전자하고 상관없어요? 이 증설 캐파 어떤 호재가 있으면은 그때까지 올랐다가 실제 유상승의 물량 나오면 그때 좀 빠질 수가 있지만 지금은 당분간 오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6만 원 유성전자는 그걸 언제 오는 건데요? 날짜는 아직 안 잡혔죠? 예, 이제 공시 내용 확인하시기를 바라고요. 지금은 예. 시간 관계상 차트만 보고 일단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6만 원까지. 예. 예. 네, 이렇게 에코앤드림까지 살펴봤습니다. 고점 아래인 6만 원 위에서 차익 실현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바로 다음 종목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LG전자입니다. 매수가는 10만 8천 원이고요. 비중은 15% 담으셨다고 합니다. 이번 주 내내 쉬어가고 있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10만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손실 구간이신 만큼 대응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보실까요? 자, LG전자가 액심 냉각 관련된 이슈 때문에 한번 크게 올랐었던 그런 뭐 숨어있는 뭐 수혜주다 해가지고 올랐는데 그대로 특별한 이슈가 없어가지고 슬금슬금 좀 다 빠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부분인데 뭐 LG전자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액심 냉각 이런 것뿐만 아니라 다른 이 전기차 현재 부품 관련된 이슈도 상당히 많이 좀 존재를 좀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평가 밸류션도 있기 때문에 리바운딩 반등이 좀 진행이 될 수 있다 좀 생각이 듭니다.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들어보면은 9만 원대에서 지금 약 11만 원대 이 부분들이 그렇게 적은 가격대 상승률이 아닙니다. 거의 한 30% 가까운 어떤 상승률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좀 27%네요. 그래서 짧은 대형주 같은 경우는 뭐 30%만 돼도 이게 어떤 그 차익 실현 매물이 압박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고점에서 약간 저쪽 파동이 약간 들어와주고 있는데 지금은 21선 가격대가까지 거의 왔습니다. 그래서 거의 빠지지 않는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이 부분들도 뭐 전체 큰 흐름으로 보면은 삼각수렴형의 형태를 보여주다가 다시 한번 현재 올라갈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0만 8천 원 정도 진행이 되는데 장기적으로는 좀 들고 가셔도 되고요. 그렇지 않고 단기적으로 보면은 11만 원대 정도 오시면은 현재 매도했다가 다시 저가 매수세 좀 하는 것도 뭐 중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네, 이렇게 LG전자까지 살펴봤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보유 관점도 주셨고요. 단기적으로는 11만 원대에서 매도 전략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아쉽지만 오늘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정오의 템베거에서 종목 상담 계속해서 진행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다면 이어지는 방송에서 해결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요. 저희는 오늘의 공략주와 함께 오후장 전략까지 세워볼 예정이니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는 오후장에 공략해보면 좋을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전문가님께서 공략해 주셨던 종목 굉장히 강한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저께 공략해 주셨던 테이펙스 고가 기준 7% 넘게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 리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 테이펙스 부분들이 제가 했을 때 뭐 테이펙스 이름에서 알다시피 테이프다. 근데 너무 우습게 보지 마라. 이렇게 네. 얘기했죠. 2차 전지 반도체 본 다양한 부분에서 또 첨단 기술력이 이제 증가되기 때문에 소모품이지만 많이 소모가 된다. 이렇게 고부가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크게 올랐었는데 테이펙스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들어보면은 자, 그런 부분 때문에 뭐 제가 뭐 이때 이야기를 한 것 같죠. 그래서 테이펙스 이제 부분들이 2차 전지 좀 약간 올라줄 때 이게 올라서 좀 심상치 않다. 저평가적인 또 새로운 뉴피스가 나와줄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적중을 좀 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제 오랜 동안 너무 많은 침체 8만 원대에서 2만 원이면 4분의 1 투망이 났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너무 저평가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올라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조정이 많이 되면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또 제2의 현재 테이펙스를 꿈꾸신 분들은 지금 현재 초록밴드 좀 참고하시기를 좀 바랍니다. 자, 이렇게 테이펙스 살펴봤는데요. 아주 강한 시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공략주도 너무나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오늘은 과연 어떤 종목 가져와 주셨을지 궁금합니다. 자, 오늘은 현재 뉴파워 플라즈마라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뉴파워 플라즈마를 왜 제가 언급을 좀 했냐면은 플라즈마 하나는 것은 새로운 생소한 개념이잖아요. 네. 반도체 장비 업체에서 하는 건데 이 기술이 상용화가 계속해서 진행이 좀 되고 있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첨단 공정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이 플라즈마를 통해서 식각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가공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불순물 제거에 특화되는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되죠. 그런 부분인데 이게 반도체 공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공정에서도 좀 사용이 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부분들은 뉴파워 플라즈마가 자회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첫 번째 부분의 자회사는 한국 화이바락에서 우주 방산, 철도 차량 이쪽 관련된 부분에 어떤 복합 소재를 만든 기업의 어떤 자회사를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도인 시스락에서 우리가 UTG, 울트라신 글래스, 현재 이 스마트폰, 이 접는 스마트폰, 폴더블 폰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게 반도체의 유리기판의 기술하고도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재료가 넘쳐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뉴파워 플라즈마가 다시 한번 부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자회사 가치, 그다음에 반도체에 대한 미세 공정, 첨단 공정이 진행이 될수록 이 플라즈마 기술 다시 한번 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 EUV 장비뿐만 아니라 플라즈마도 또 새로운 신기술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차트를 이제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들어보면은 지금 최근에 한번 급등을 했다가 조정을 보였다가 완만하게 이 매물을 소화했다가 이제 눌림목을 보면서 최근 연달아 이제 급등을 좀 해주고 있죠. 근데 오늘은 현재 가격 조정이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지 않고 아래꼴에 있지만은 또 하루 이틀 숨고르기가 진행이 되면은 다시 한번 봄파동이 나타나지 않겠냐 좀 생각이 돼서 뉴파워 플라즈마를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뉴파워 플라즈마까지 살펴봤습니다. 기술 상용화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 또 자회사 역시나 유리기판 관련 기술이 부각되면서 기대감 모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는 오후장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양대 지수 모두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국내 증시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예, 반도체 주가 많이 올라주고 있고요. 또 8월에 이제 자율주행이 좀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AI 반도체는 자율주행, 로봇
이게 이제 대명사가 되죠. 이런 순환매가 한번 올라갈 걸로 좀 생각이 돼서 자율주행 로봇 이런 부분들이 한번 순환매로 올라갈 수가 좀 있는 상황이 지금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쪽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오후장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제가 반도체를 순환매를 잘 바랐는데 오늘 적중을 좀 했죠.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자율주행 로봇 잘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두 가지를 주목을 좀 해보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후장 전략까지 살펴봤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어제 짚어주셨던 내용들 오늘 우리 장에서 계속해서 반영이 되고 있고요. 오늘은 자율주행과 로봇 쪽 순환매가 기대된다고 말씀해 주신 만큼 관련주 흐름도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희가 다뤘던 내용들 핵심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장 상승 섹터로는 반도체, 2차 전지, 음식료 살펴봤고요. 공략주로는 뉴파워 플라즈마 짚어주셨습니다. 오후장에는 자율주행과 로봇주, 순환매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